마침내 조별리그 최종전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아기다리 고기다리였던 온두라스입니다. 자, 온두라스전 우리들에게는 다름 아닌 눈물로 기억이 되는 시합입니다. 그건 바로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죠. 2016년 여름 브라질의 벨로 오리존치에서 손흥민 선수가 펑펑 흘린 눈물, 그게 우리에게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죠. 각인이 돼 있습니다. 당시 저도 이제 그 경기장에 있었는데 이제 중계를 하러 갔었는데요. 경기 끝나고 손흥민 선수가 정말 거의 뭐 완전 통곡을 하는 바람에 패배의 아쉬움보다도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크게 일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독일하고 3대3으로 비기고 피지 뭐 8대0으로 잡고 멕시코 또 권창훈 선수의 골로 잡고 이렇게 2승 1무로 조 1위로 무패로 조 1위 차지하면서 8강까지 올라갔고 8강 상대가 또 온두라스였기 때문에 와, 이거 런던에 이어서 또 4강 가는구나 이렇게 아주 기대가 큰 상태로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막상 또 붙어보니까 온두라스에게 강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경기를 지고 탈락을 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팬들한테도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그런 시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때 온두라스는 4강 올라가서 브라질한테 0대6으로 참패를 했습니다. 3, 4위전에서도 나이지리아한테 져가지고 결국 메달을 못 땄죠. 온두라스 잡고 올라갔던 브라질이 우리하고 이제 조별리그에서 비겼던 독일하고 이제 결승전을 했는데 독일한테 승부차기 승리를 하면서 네이마르가 금메달을 땄던 대회였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올림픽 본선 무대에서 만났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꼭 한번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을 더 가져보게 됩니다. 먼저 현재 우리가 속한 B조 상황 보겠습니다. 지금 B조는 굉장한 혼전입니다. 지금 2경기씩 다 했는데 4팀이 모두 1승 1패로 맞물려 있어요. 네, 꼬리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득실에서 앞선 우리가 이제 1위고요. 루마니아가 4위인데 4팀 모두 올라갈 기회가 있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유리한 거는 이제 우리는 비기기만 해도 올라갑니다. 비기기만 해도 무조건 올라갑니다. 올림픽은 이제 상대전적보다도 전체 골득실이 우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비겨도 지금 온두라스보다 무조건 이고 다른 경기장에서 이제 맞붙게 되는 뉴질랜드하고 루마니아보다도 우리가 지금 골득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승부가 나와도 우리가 이제 이번 온두라스는 지지만 않으면 무조건 최소 조 2위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루마니아전 대승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또 여기서 발휘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우리가 안 졌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면은 바로 탈락이에요. 뭐 경우의 수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경우가 없는 거예요. 진다는 거는. 자, 정리를 하면 우리가 지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저쪽 경기장 뉴질랜드하고 루마니아가 비겨버리면 우리가 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조 1위가 무조건 확정이고요. 저쪽에서 승패가 갈리게 되면 뭐 뉴질랜드가 됐던 루마니아가 됐던 이기게 되면 이제 골득실을 따져가지고 1위, 2위를 따지게 됩니다. 우리하고 만약에 승점이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우리가 비기고 저쪽에서 뭐 승리팀이 나오면 우리가 조 2위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올라가서 쉽지 않은 게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A조 팀들을 만나게 되는데 조 1위로 올라가면 A조 2위, 또 조 2위로 올라가면 A조 1위를 만나게 되는데 현재 상태로 보면 이제 남아공은 아직 가능성은 있지만 확률이 높진 않고요. 승점 빵점이기 때문에 최종전에서 남아공이 멕시코를 2골차 이상으로 잡고 또 일본이 이겨주는 이 교집합이 발생을 해야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자,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8강에 올라갔을 때 일본, 멕시코 또 프랑스 중에 한 팀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 1위로 올라가면 멕시코나 프랑스, 그리고 이제 조 2위로 올라가면 이제 일본이나 멕시코 이렇게 만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와, 이 프랑스가 그 멕시코 리그에서 뛰고 있는 진약을 뽑았잖아요. 이런 그 멕시코에서 뛰고 있는 두 선수를 뽑아가 들어가는데 진약이 지난 그 남아공전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헤트트릭을 했습니다. 굉장히 잊어도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튼 개인적으로 우리가 속한 B조에서는 우리 빼고 뉴질랜드, 온두라스 이런 순서로 좀 전력이 강한 것 같아요. 지난 경기에서 우리가 이제 뉴질랜드가 온두라스한테 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B조에서 우리 빼고 뉴질랜드가 제일 강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니 왜 졌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뉴질랜드의 와일드카드 수비수 기억하시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그 윈스턴 리드, 우리랑 할 때 굉장히 잘했던 이 친구가 경기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부상으로 나갔습니다. 뉴질랜드 골키퍼, 우드 골키퍼도 이날 어쩜 그렇게 못하는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온두라스가 지난 2경기를 좀 괜찮게 하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뉴질랜드랑도 했고 루마니아랑도 해봤잖아요. 우리가 막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질 만한 팀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경기 프리뷰 자세하게 좀 가볼게요. 먼저 우리 선발 추천 라인업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김학범 감독이 모든 선수들이 주전이라는 컨셉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발 예상이 참 어렵습니다. 지난 1차전하고 2차전도 선발을 무려 5명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변화가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약간 추천하는 거는 저는 이 온두라스는 우리가 이긴다고 봐요. 무리 없이. 물론 안심하면 안 되지만 황의조 원두재 이 두 선수 폼이 우리가 이제 토너먼트 올라가면 좀 이 두 선수가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합에서 어느 정도 출전 시간을 좀 조절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두 선수 숨도 돌릴 겸 또 플랜 B를 보다 적극적으로 가동해 볼 겸 이런 포맷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적절한 로테이션에 또 온두라스를 상대로 한 이제 공략 포인트 또 맞춤 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송민규, 권창훈 선수를 제가 양쪽 윙에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적은 것은 이 두 선수가 득점을 좀 해줘야 돼요. 이번 대회에서 특히 이제 그 풀백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활용이 되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윙 자리에 있는 선수들이 득점 시도를 좀 많이 하고 자신감을 찾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뒷공간에서 충분히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의 폼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이 두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이제 활기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사실 우리가 2차전 루마니아전까지도 경기력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한 명 퇴장을 당했고 또 골도 마지막에 그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굴려 넣었던 그 쐐기골 빼고는 뭐 자책골, 굴절골, 페널티킥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대승한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복귀를 하면서 좀 짚어볼 만한 부분이 많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물론 어쨌거나 저쨌거나 대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선수들 마음의 짐은 어느 정도는 덜어줬을 거라 믿고요. 그래서 이번 시합이 더 기대가 되는 거죠. 마지막 상대 온두라스 제가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기록만 놓고 보면 온두라스가 그 앞선 두 경기를 주도적으로 한 거는 맞습니다. 경기 내용도 그렇고요. 근데 이 팀도 결정력의 아쉬움이 분명히 있는 팀이고 특히나 수비하는 측면에서의 약점들이 이제 명확하고 공격의 루트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라고 제가 보는 거거든요. 지난 경기에서 박지수 선수가 컨디션이 좋다는 것도 확인했기 때문에 루마니아전은 이제 자책골 때문에 졌지만 이제 점유율, 슈팅 숫자 전부 다 앞섰었고요. 뭐 점유율 53대 47, 슈팅 숫자도 뭐 압도적으로 많이 했었고 이거는 루마니아가 그 상대 자책골로 리드 잡은 다음에 후반에 잠궜기 때문에 나온 면도 분명히 있는데 2차전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이제 역전승을 했는데 이때도 점유율 온두라스가 많이 가져갔습니다. 슈팅 숫자도 훨씬 많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그 측면 공격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팀입니다. 오른쪽 풀백 보는 멜란데스 선수가 오버래핑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올라오면서 크로스 연결, 공격이 주된 루트 역할을 많이 했고요. 반대쪽 왼쪽은 이제 윙어인 팔마 선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좀 기복이 있더라고요. 경기 내내 꾸준하게 어떤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힘 한번 바짝 당겨가지고 쇄도하면 약간 좀 쉬어야 되고 막 이런 스타일의 선수여서 어쨌든 그 왼쪽과 오른쪽 측면에서 주로 공격을 이끄는 선수들이 명확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우리가 좀 막아낼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는 그런 선수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포백을 구사하는 팀인데 앞선 두 경기에서는 이제 4-4-2 내지는 4-3-3을 효율적으로 썼거든요. 한국전에서는 중원을 좀 더 두텁게 하면서 4-5-2를 쓰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해봤고요. 딱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측면에서 공간을 내주지 않기 위한 어떤 경기 운영을 위해서 미드필더 라인을 굉장히 넓게 좀 많은 숫자를 둘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온두라스 입장에서는 비겨도 무조건 탈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실점을 최대한 막으면서 한 골 노리는 경기로 갈 거라고 봅니다. 뭐 카운터 어택이나 뭐 세피스나 뭐 이런 쪽으로. 온두라스가 나름 팀을 잘 꾸려왔고 경기력도 뭐 괜찮긴 합니다만 최상의 멤버를 꾸리지 못했어요. 이게 지금 올림픽 1년 연기가 되면서 북중미 대륙 최고의 대회죠. 골드컵이 시기가 겹쳐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두라스는 그 성인 대표팀은 골드컵, 올림픽 대표팀은 올림픽 이렇게 팀을 완전히 이원을 해가지고 이제 구성을 해야 됐으니까 자기들이 꾸릴 수 있는 최상의 전력을 꾸리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올림픽팀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거는 A 대표팀이 23세 이하 선수를 아예 한 명도 안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23세 이하 선수들로는 주력을 꾸릴 수 있게끔 해줬고 여기에 와일드 카드도 뭐 2명이나 보내줬으니까 어떻게 보면 올림픽 신경 좀 많이 써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원화하는 운영 속에서 중요한 입지에 있는 게 이제 2명의 와일드카드 선수인데 아직까지는 온두라스도 이 두 선수의 기여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스트라이커로 나서는 벤구체도
뭐 꾸준히 계속 좀 이렇게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명, 이제 브리안 모야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와서 갑자기 맹장이 터져가지고 맹장 수술을 했어요. 지난 열흘 전에. 그래가지고 경기를 한 경기도 못 뛰고 있습니다. 한국전도 못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이게 좀 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조별리그 3경기를 다 와일드카드 한 장 두 명 데려가는데 못 쓰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23세 이하 선수들만으로 거의 조별리그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국 최대 명문팀인 올림피아 소속 선수들을 8명이나 데리고 오면서 또 조직적인 부분들을 좀 잡아가게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뭐 대부분 자국인 그 온두라스 리그에서 뛰고 있고요. 유럽 경험을 했거나 또 하고 있는 선수들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꾸준히 경기에 나설 정도의 그런 기량들은 아니다 보니까 감을 찾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 그런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주의해야 될 선수는 저는 이제 오른쪽 풀백인 뭐 센터백도 봅니다만 5번의 멜란데스. 이 친구가 오버래핑을 정말 저돌적으로 하고요. 올라왔을 때 계속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경기들을 보면 그냥 올라왔다가 뺏겨가지고 막 헐레벌떡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공격 연결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왼쪽에 뭐 김진야가 나올지 뭐 강윤성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왼쪽 수비를 보는 선수의 어떤 견제도 필요하고 왼쪽 윙어로 나오는 선수가 앞쪽에서부터 압박을 적극적으로 걸어줄 필요가 있는 그런 시합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이제 왼쪽 측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마가 있고 또 이제 공격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리바스. 이 친구가 굉장히 또 물건이에요. 등번호 10번 달고 나오는데 뉴질랜드전에서 이제 결승골을 만들어냈고 왼쪽 돌파하고 나서 이제 오른발 슈팅으로 이제 굴려넣는 그런 골을 만들어냈는데 A매칭 능력도 많고요. 굉장히 좀 테크닉이 좋은 선수여서 우리가 중원에서 또 측면에서 중앙으로 스위칭에 들어올 때 굉장히 잘 막아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온두라스 우리가 5년 전에 한번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놔서는 안 됩니다. 이 경기까지 무사히 잘 치러내고 8강, 4강 결승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